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장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신 싱거 미싱의 아, 모델 번호는 4423이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재봉틀 준공업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기계를 굉장히 무리하게 쓰셨네요. 무리하게 썼다는 거는 왜냐하면은 페달을 심하게 밟아가지고 요 기계 타이밍이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각도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바늘이 들어가서 나와서 훅에 걸려서 실을 쳐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분께서 이 재봉틀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걸 침판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이는 게 요 침판이라고 그러는데 옷감을 옷감을 뒤로 밀어주면서 박음질을 하거나 두꺼운 옷감에 함부로 두꺼운 옷감을 박으실 때는 이걸 침판이라고 그러는데, 침판에 이 홈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천이 계속 씹히면서 가마가 틀어져 버리는 이런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봉틀은 땀수를 옷감을 밀지 마시고 땀수를 넓게 놓으셔서 두꺼운 옷감에 박으시면 좋고요. 속도는 최대한도로 중간 정도 속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을 하는데요. 요게 침판이죠. 요게 이제 새로운 침판이 되겠습니다. 이 침판에 홈이 있거나 흠집이 많이 나 있으면 실이 툭툭 끊어지면서 밑에 가마에서 엉키면서 타이밍이 돌아가 버리죠. 그럼 각도가 맞지 않으면은 박음질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요 침판 요 부분은 수시로 분리를 하셔서 요 나사 요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나사가 있습니다. 요 부분만 풀어주게 되면 밑에 북집이 오픈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청소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북집이 플라스틱인 관계로 두꺼운 옷감, 바늘이 휘어질 정도의 두꺼운 옷감 뭐 이런 거는 박으시면 안 되고, 바느질을 할 때 옷감을 이렇게 막 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밀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침판이 다 손상돼서 침판을 교체한 상태인데요. 실을 감아서 천천히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실을 감아주는 거죠. 이 기계는 직구하신 제품이 아니고 220 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재봉틀 북실을 감는 기계니까 이 기계가 속도는 빠릅니다. 그렇지만 속도를 서서히 페달을 밟아서 저속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싱 사용자분들께서 고장내는 주된 원인이 속도를 밟는 대로 속도가 나오는데요. 너무 빠른 속도로 박음질을 해서 바늘이 튀고 부러지면서 기계에 손상이 나는 경우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재봉틀 속도를 빨리 한다고 바느질 마감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큰 차이 없습니다.
복실을 감을 때도 실 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시고 감아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개의 실을 아래 실 위 실을 감아서 재봉실을 많은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여기다가 실패꽂이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복실을 감아서 그러면은 전면 커버를 다시 조립을 해주고 이 부분은 풀고 잠그고 하면서 내부를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을 감아서 끼웠으니까 위에 실을 다시 또 끼워 봐야죠. 오른손으로 실을 붙잡고 왼손으로 팽팽하게 당기면서 감아서 올라가서 요 폴리를 돌려주면 실체기가 위로 올라옵니다. 이때 실체기에 정확하게 끼워져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자동 실끼기 장치가 있는데 이걸 사용을 해서 실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이 걸리죠. 이때 뒤로 실을 나란히 빼주고요. 폴리를 몸쪽으로 돌리면 밑에 실이 단 한 번에 올라옵니다. 이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옷감에 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옷감에 먼저 이제 수리 과정에서는 이게 어려운데 이렇게 쭉쭉 습한 옷감에 박음질을 해서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되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리하기 전에는 이렇게 건너뛰었었습니다. 이걸 건너뛴다 그래요. 현재 지금 박음질한 것은 한 땀도 건너뛰지 않는 이런 탱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선 바느질에 이 테스트를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되는가를 면천에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자 요쪽에 이제 바느질 무늬 패턴이죠. 요게 땀수죠. 넓게 하는 거냐 촘촘하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요게 후진을 할 때 눌러주고 뒤로 박음질을 하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쪽 번을 땀수, 요쪽 번을 박음질하는 바느질 패턴 모양을 요거는 지그재그 다이아리라는데 지그재그 다이아리라 그러죠. 지금 현재는 지그재그 다이아를 사용해서 박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누빔 바느질이죠. 세발뛰기 바느질. 이런 무늬를 낼 때는 가급적이면 땀수를 촘촘하게 해놔야 예쁜 무늬가 나옵니다. 요쪽 패턴, 요쪽 다이아는 뭐냐 하면은 중앙에 놓을 거냐, 바늘을 중앙에 놓을 거냐, 좌측에 놓을 거냐, 우측에 놓을 거냐인데, 재봉틀 사용자분들께서는 정중앙에 놓으시면 가장 적당한 박음질이 나오겠습니다. 보세요. 바늘이 정중앙에 놔져 있죠. 땀수는 넓혀도 됩니다. 여기 후진, 정상 바늘. 요게 위실 장력 조절기라는 건데 기계 출고 시에는 보통 4번에서 5번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요게 위에 부분이고요. 이게 아랫 부분입니다. 지그재그 바느질에
아랫부분이 조금 느슨하네요. 이럴 때는 요 장력 조절기를 조금만 더 잠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기계 밑에 북집 정상적으로 박음질이 지그재 박음질로 해서 자, 요게 지금 정상적으로 지그재 바느질이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쪽이 밑에 실이 당겨진 모양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면서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 직선 바느질 가장 중요한 게 직선 바느질이 이쁘게 나와야 되죠. 됐습니다. 이게 직선 바느질 위에 실 아래 실 정상적으로 수리가 잘 돼서 최종 테스트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신고이신 사용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옷감에 바느질을 할 때 침판이 이렇게 부서지는 이유, 옷감을 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리하게 이렇게 옷감을 뒤로 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두꺼운 옷감에 땀수를 넓게 놓으세요. 옷감이 나갈 수 있게. 2이 정도에 놓고 이렇게 촘촘하게 나가는데 옷감을 빨리 나가게 하려고 옷감을 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바느질 자세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재봉틀이 쉽게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실이 자꾸 엉킨다 할 때는 이 침판 2개를 풀어가지고 북집 부분에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용만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북집 모두 교체를 해야 되고요. 침판은 물론이고 북집도 교체를 해야 되고 타이밍 틀어지고 전체적으로 많은 수리 비용이 지출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님하고 약속한 대로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8,000원의 수리를 마쳤던 이런 기계입니다. 뭐 침판 교체해주고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왕복 택배비하고. 그렇지만 이제 가격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만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